자, 방세경 전 총경, 기억을 좀 더듬어서 그때 당시 수사할 때 경찰이 들고 다녔던 몽타주가 이 몽타주 맞습니까? 지금 맞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춘재, 56세 이춘재로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춘재는 지금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 세 건의 사건의 DNA와 지금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나머지 5건, 과연 이춘재가 한 걸까요? 아마 지금 그 특정만 돼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금 조사도 진행이 안 됐고요. 또 본인이 진술을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진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된 무슨 본인이 이득이 있어야 될 건데 네. 어떤 이런 걸 자기가 진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이 뭐 감형이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비난이라든가 민사에도 휘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중에 또 모범수가 됐을 경우에 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이 아마 이 진술을 받아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만약에 진술을 받아내서 지금 살인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본인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공소권이 없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저희가 이득이 있을까요? 아마 실익을 따지면 피해자의 그런 유족들에 대한 울분을 좀 저희들이 좀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는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해자한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딱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용익 교수님. 네.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복역 중이다. 어떤 혐의로 복역 중인 거죠? 처제를 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차 범죄를 만약 91년도로 확정을 한다고 한다면 3년 후인 94년도에 청주에서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후 성폭행을 하고 끔찍하게 살해를 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한 이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강력범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선고가 되었고 2심에서 역시 사형 선고가 선고되었습니다만 3심에서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최근 오늘 아침에도 보도에 의하면 이 복역 중에는 모범수로 평가를 받았다. 그래요? 예, 따라서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으면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어른의 이야기처럼 상당히 평범하게 생겼다. 이런 모습이 연쇄살인의 모습은 이중적인 것이죠. 평상시에는 소심하지만 자신의 이른바 정복력 또는 성에 대한 나름대로 왜곡된 희열감. 그래서 이 처제에 관한 성격도 어떻게 본다면 성적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한다면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멈춰진 것이지 만약에 수감이 되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연쇄살인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과거 산행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춘재가 처제를 살해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11번째의 미제 사건이 기록될 수도 있었다. 만약에 진범이라면. 만약 진범이라면 또는 화성 근처에서 혹시 실종된 여성이라든가 기타 미제 사건도 이 용의자가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진범이라면. 만약 진범이라면 그래서 아까 경찰의 수사 발표도 증거물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수사 기록상에 혹시 관련된 알리바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간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연쇄살인의 특징은 범행 전에 계획을 하고 범행하면서 만족을 할 뿐만이 아니고 범행 이후에도 범행 중에 내가 무엇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그렇죠. 공부하는 범죄자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 사건마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공소권이 없다 손 치더라도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찰이 꼼꼼하게 더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전 수사팀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화성 사건을 생각하면은 다시 생각하기 싫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 또는 좌절, 화성 수사본부라든가 수사 종사하는 사람들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의욕을 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미 15년 공소시효가 다 끝나고 난 이때 미안함밖에 없죠. 이제
자, 방승건 전 총경. 네. 그때 하승균 팀장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승건 전 총경도 경찰에 재직 중이셨으니까 네. 못 잡았을 때 그 심경을 경찰들은 정말로 은퇴할 때까지도 은퇴하고 나서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그 잡으려고 했던, 검거하려고 했던 어떤 범인에 대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으면 경찰은 그게 상당히 치욕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못 잡았다는 죄의식,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죄감을 많이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담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총장님한테는 아마 그 당시에 그 남부 지방청에 있던 그 이정현 미제 사건 팀장이 그 DNA가 발견됐을 때 저녁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선배님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범인을 드디어 저희들이 특정해서 잡았습니다. 선배님께서 DNA를 잘 모아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총경님, 이 전 총경님에 대해서는 정말 하승균 이분하고 같이 저는 같이 근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상당히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진두지휘하면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경찰에서 지금 브리핑을 오늘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좀 용의자가 특정이 됐으면 좀 더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확정되고 나서 좀 브리핑을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도 좀.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미제 전담팀 6명이 정말 고생을 해서 이런 새로운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전국이 어수선한 이 시점에 왜 경찰에서 발표를 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주변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경찰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시점을 잘못 택해가지고 어떻게 비난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은 혹은 이러이러한 의도가 뭐냐 저희가 뭐냐 하고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요구가 묻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 충정 어린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윤 교수님, 이제 남은 일을 경찰이 잘 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모 씨 71세, 박모 씨 25세, 권모 씨 24세, 이모 씨 23살, 홍모양 18살, 박모 씨 30살, 인모 씨 52세, 박모양 13살, 김모양 13살, 권모 씨 69살. 피해자의 성과 나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여성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가학적 행위가 수반됐다고 하는 이런 점에 이른바 연쇄살인 범이라고 한다면 시그니처가 동일하다,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1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혹시 일실되었던 증거 등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이런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과거의 행적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두 분과 함께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분석해봤습니다.